그래서 이 네 가지를 조심을 하게 되면 천식이나 알레르기, 이런 아토피로부터 먼저 아토피와 천식이 생기는 그 이유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신 중에 있는 엄마가 나쁜 지방을 먹었을 때 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몸에 불필요한 지방, 트랜스 지방이나 너무 많은 그런 동물성 포화지방을 먹는다면 이게 다 독소로 인식되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흘러 들어가서 알레르기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있는 엄마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깨끗한 지방, 뇌 세포에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이나 오메가3 지방산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 그리고 튀겼을 때의 음식이 문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치킨 같은 거에 문제가 될 수 있죠. 일단은 동물성 단백질은 아이에게도 그 양이 굉장히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단백질의 경우에는 대사산물로서 암모니아나 요산 요소, 이런 독소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아이가 이걸 많이 먹게 되면 독소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체내에서는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것을 치킨처럼 튀겼을 때에는 또 한 번 더 나쁜 기름으로 인해서 산패 성분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인체에서 산패된 지방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독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천식이나 아토피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비타민 E가 부족할 때 생깁니다. 요즘 아이들이 녹색 채소나 자연의 그런 신선한 견과류나 이런 음식들을 잘 먹지 않죠. 비타민 E가 결핍되기 쉬운데요.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세포막을 아주 부드럽게 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에 영양소가 잘 공급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부족할 경우에는 세포 안에 있는 독소를 해결하지 못해서 염증 반응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인 밀가루 음식들입니다. 빵 종류나 면 종류, 과자, 이런 음식이 되겠죠. 지나치게 혈당은 빨리 상승시키고 또 섬유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내에 당 성분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버터나 마가린이나 튀긴 음식들을 먹게 되면 또 지방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 초과된 당분과 초과된 지방이 만나면 결합돼서 당 독소로 바뀌게 됩니다. 당 독소 역시 우리 아이들이 전혀 필요가 없는 독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조심을 하게 되면 천식이나 알레르기, 이런 아토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식과 아토피를 해결하는 음식으로는 바로 과일과 채소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역시 과일과 채소를 풍부하게 먹게 되면 대신 가공식품을 더 덜 먹게 되겠죠. 인체에 꼭 필요한 자연, 천연 당분, 그리고 여러 식물 영양소,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독소 배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면서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됩니다. 또 과일, 채소, 또 견과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이 적절한 염증 반응을 만들어줍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이제 몸에 독소가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의 이 비율이 깨졌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대부분 적게 섭취하기가 쉽고 튀긴 음식이나 동물성 단백질, 또 그런 지방들을 많이 먹으면 오메가6 지방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좋은 음식, 견과류나 호두, 아마씨 이런 걸로 공급을 해준다면 염증 반응을 최소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나 천식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매일 과일과 채소를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침 식사에 과일을 한 접시 먹도록 해주고요. 거기에 만약에 아이가 샐러드도 같이 먹을 수 있다면 다양한 샐러드와 함께 아마씨를 이렇게 뿌려서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이 아토피와 천식이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오메가3 지방산, DHA, 이 좋은 건강한 기름 성분이 꼭 필요합니다. 염증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호두 한 하루에 30g 정도, 좋은 견과류를 섭취하는 습관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과일 한 접시와 또 다양한 채소, 샐러드에
아마씨와 또 호두, 견과류를 곁들인 음식을 먹는다면 이 아토피 천식이 굉장히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약은 절대 치료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약을 먹어서 나아야지 라는 생각은 아주 단편적인 그런 증상만 완화시키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약이라는 것은 효소를 차단함으로써, 즉 질서를 깨뜨림으로써 약효는 내지만 그 증상이 생긴 원인까지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인체는 생명을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 나쁜 게 들어오면 일단 내보내려 합니다. 그 내보내려는 모습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설사인데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그게 몸에 아주 유독한 독소가 되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설사를 통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설사는 살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설사를 멎으라고 지사제를 먹인다는 것은 설사라는 증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멈추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치료가 아니라 몸이 더 악화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기침인데요. 코를 통해서 나쁜 성분이 들어오면 사람의 몸은 재채기를 통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 나쁜 것은 내보내야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기침을 멎으라고 또 기침을 멎는 감기약이나 여러 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기침은 멎을지언정 기침이 생긴 이유, 나쁜 것이 들어온 그 원인은 제거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원인 물질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여러 곰팡이나 여러 유해한 성분들일 수 있는데 몸에서 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보내려는 자연스러운 설사나 기침, 재채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제한이 되기 때문에 몸은 더 독소를 머금게 되고 또 이로 인한 또 해로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측면이지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체가 꼭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는 영양소 성분적으로 보면 대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로 나뉠 수 있습니다. 대량 영양소라는 것은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영양소인데요. 영양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이다, 지방이다, 단백질이다, 각각 9칼로리, 4칼로리 이렇게 칼로리를 내는 영양소를 대량 영양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량 영양소는 그 하나만 가지고는 에너지가 될 수가 없고 여러 효소들에 의해서 에너지로 만들어내고 피혈사를 만드는데요. 이 두 번째로 이 대량 영양소를 잘 소화시키고 흡수시키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미량 영양소입니다. 한마디로 비타민, 미네랄, 또 다양한 항산화 기능을 하는 식물 영양소들인데요. 이런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 첫 번째로 대량 영양소가 잘 소화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소화불량이 돼서 독소가 유발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미량 영양소들은 인체의 방어 기능을 하는 다양한 면역 세포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량 영양소가 잘 부족할 경우에는 감염에 취약해지기 쉽고 면역 반응이 활발하지 않아서 알레르기가 일어날 수 있고 긴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암에 대해서 예방이 약해집니다. 이런 미량 영양소들은 다양한 채소, 과일, 견과류나 여러 식물들에 들어 있습니다. 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위주의 배부른 식사를 하기보다는 이 에너지원들이 정말 잘 소화 흡수되는지 이것을 결정해주고 면역세포에 도움이 되는 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